고양이 좋아하시죠? 유튜브에는 현재 고양이를 주제로 한 인기 영상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동물로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꼽는데요. 고양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오묘함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속설들이 좀 따라다니는 동물이기도 해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속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속설은 학문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믿는 견해들을 말하죠. 이에 따라 고양이를 영물이라 부르며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고양이가 불행을 불러오는 요물이라면서 피하기도 하죠.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속설은 다른 나라의 신화나 전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검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오래전엔 마법과 악마의 상징이었고 근대화 들어서 부의 상징으로도 변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징조로 보는 나라도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서는 여신인 바스테드의 화신이 검은 고양이였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죠. 선원들 사이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배 위를 걸으면 다음 항해에 배가 침몰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라며 흉조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영향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동화 속에서 마녀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검은 고양이가 애완동물로 같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양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2000년에 일본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유력 용의자가 바로 고양이였기 때문이었어요. 고양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납득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분명히 고양이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증언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정말 고양이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고양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후쿠오카 근처에 사가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는 지방인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출병지가 이곳이었죠. 사건은 2000년 3월 21일 새벽 2시였어요. 사가현 어느 소방본부에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걸로 시작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9살인 여자아이였어요.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신고를 했던 겁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죠. 보호자인 엄마가 눈앞에서 사고를 당했으니 아이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전화에서 아이는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심하게 겁을 먹은 상태였다고 그래요. 아이가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는지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갔고 사망한 여성은 이 2층 방 안에서 흉기에 목을 베인 채 쓰러져 있었죠. 피해자의 나이는 35, 이름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A라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A는 몇 년 전 남편의 사망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여성이었어요. 거기다 심각한 수준의 시력 장애도 가지고 있었죠. 선천적인 문제라서 이게 안경이나 렌즈를 껴도 교정이 잘 안 되는 심한 약시였는데요. 하지만 직업이 환자 몸에 침을 놓는 침구사였기 때문에 특성상 직업 활동을 하고 딸을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딸과도 전혀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녀의 생활이 엄마인 A가 새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사건 6개월 전인 1999년 가을부터였는데요. 남성은 1살 어린 34살로 일하다가 만난 사이였어요. 그리고 A의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엄마 대신 돌봐주다 보니 이 딸도 아빠처럼 따르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00년 3월 21일이 됩니다. A의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A를 살해했던 거예요. 집안을 수색해본 결과 1층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경찰은 이곳을 통해 침입한 강도가 A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서 달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단순 강도 사건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도의 침입이라고 보자니 집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흉기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건이 벌어지던 날 사망한 A는 딸과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이는 상처 하나 없었고 A만 살해당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딸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죠. 하지만 이때 아이의 증언으로 이 사건은 아주 미스터리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당시 A의 딸은 엄마를 잃은 충격과 공포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처음 보는 어른들을 상대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유일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경찰은 어떻게든 사건 순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했죠. 경찰이 A의 딸을 달래가면서 당시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는 의외로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나갔어요.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있던 날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2000년 3월 20일 밤 9시 9살인 딸은 목욕을 하고 A의 말대로 일찍 잠에 들기 위해 2층 방으로 먼저 올라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인 A가 몇 시에 침대로 왔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자고 있던 도중 방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A를 공격했고 그 뒤에 방 안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아이는 자다가 어떤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공격당하는 상황과 범인이 도망가는 과정을 전부 목격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범인을 봤어요. 경찰은 아이에게 A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이가 한 말이 커다란 검은색 고양이가 창문으로 들어와 엄마의 목을 물고 다시 창문으로 도망쳤다고 대답합니다. 범인의 정체가 고양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진술에 경찰이 크게 당황했죠. 사망한 A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의 배이긴 했지만 이게 동물의 이빨이나 발톱 자국은 아니고요. 분명히 흉기에 의한 자상이었어요. 이것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거죠. 절대 동물에게 물린 자국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공격한 것의 정체가 사람이 아니고 커다란 검은 고양이였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A의 딸은 9살이에요.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혼자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황 인지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범인을 고양이라고 진술하는 걸까요? 다행히 사건 발생 4개월 후 범인은 체포됩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A의 남자친구였던 테시마 테치야라는 남성이었어요. 생명보험회사 영업부에서 일하던 테치야는 1999년 가을에 보험 가입차 만나게 된 A와 친분을 갖기 시작했고 연애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A는 테치야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고가의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었고요. 자신의 인감과 보험 증권 등 중요한 서류까지 모두 맡겼어요. A가 아무래도 이 테치야라는 남성을 믿고 한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테치야는 처음부터 사망보험금들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테치야는 A의 인감과 명의를 도용해서 생명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냈고요. 나머지는 모두 해지해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총 700만 엔 이상의 돈을 가로챕니다. 범행을 계획한 이유는 사치에 쓰일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죠. 은행 거래와 보험 내역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A가 테치야에게 자신의 보험 증서, 인감 도장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제 범행이 들킬 것 같다는 생각에 테치야는 A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살인을 결심했던 겁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의심했었고 추궁을 통해 체포했던 것이죠. 사건 당일인 2000년 3월 21일 새벽 테치야는 몰래 A의 집 안으로 침입했어요.
A가 평소 뒷문을 잘 잠그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2층으로 올라가 준비해둔 등산용 칼로 A의 목을 찔러 살해합니다. 범행 후 태치야는 서둘러 집 밖을 도망쳐 나왔고요. 흉기는 근처 강에 버리면서 범행이 끝났죠. 여기까지가 진짜 범인인 테시마 테치야의 진술로 확인된 검은 고양이 살인 사건의 내막입니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아직 한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죠. 왜 A의 딸은 범인을 테시마 테치야가 아니라 검은 고양이라고 진술했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은 잠에 덜 깬 아이가 범인을 고양이로 착각했을 가능성이에요. 범인이 검은색 옷을 입었던 것이라면 아이 시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과 고양이를 착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들죠. 아이는 이미 범인과 수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A의 집으로 가는 동안 만약 범인이 목격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마스크라도 쓰고 집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 사람의 형체를 보고 고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추측은 아이가 범인의 얼굴을 봤고 누군지도 알지만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진술을 하다 보니 아이가 범인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 내용을 말하게 되자 고양이라고 적당히 둘러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전설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사가현은 예전부터 밤이 되면 고양이가 사람으로 변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남자친구로 변신한 고양이가 공격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들은 추측일 뿐이고요. 정말로 왜 아이가 이렇게 진술했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2000년 7월 11일 경찰에 체포된 범인 테시마 테치야는 살인, 사기, 유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1일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 18년형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다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진행했지만 1년 뒤 열린 2심에서도 범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의 18년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이 있었는데요. 몇 개월 전에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인 후쿠오카에서 살고 여기서 어느 여성과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성을 따라 미야하 테치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A의 딸에 대한 소식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의 딸은 왜 범인을 검은 고양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2000년 3월 일본에서 벌어졌던 검은 고양이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파일이었습니다.